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의 서양과학서 활용, 신문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과학기술 서적들은 1870년대 당시 청나라 상해에 있던 청정부 산하의 무기공장 강남 제조 총국에서 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 밖에 격치서원, 미화서원과 같이 외국인이 번역 책임자로 활동하던 출판사에서도 간행되었는데요. 명선사행이 가져온 책들 가운데에는 이런 출판사 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90종 가운데 46종이 수집되었죠. 청정부는 수십 종의 서책을 선물로 보내왔는데요. 하지만 군계학조단이 가져온 서적들 가운데 28종은 왕실도서관 장서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서책이 수집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인 건데요. 바로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이죠. 이 책들은 개화정책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실무를 돕기 위해 왕실을 경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선사행이 귀국했을 즈음인 1882년 말 정부에서는 통례교섭 통상사무아문이 개화개혁 정책과 외국과의 통상을 담당했는데요. 그 산하의 부서였던 부교사에는 광업과 관련된 지하천서, 탄약기, 정광공정의 서책들이 비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운사에는 증기선 운행교섭과 관련해 황해신편, 해국도설, 해당 지표 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정사에는 전학을 비롯한 축전의 기초학문인 화학 관련 서적들이 비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와 출판을 담당했던 동문사에서는 이 책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된 책들을 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중에 유통된 서양 근대 과학서들은 이곳에서 발행 활동을 했다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하 부서인 방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한역서학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무기와 기계 및 화학, 수학 서적들은 1886년 삼청동에 세워졌던 기기창과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인 기계국에도 보관되어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인 동문사와 소속기관인 방문국은 한역서학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동문사에서는 근대 과학 기술서들을 포함한 각종 서책들이 간행되었는데요. 이원을 배포하라는 고종의 명령은 이 기관에서의 인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출판도 중요했지만 전국에 배포된 한성순보는 1880년대 초중반 조선의 지성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31일 창간된 관보입니다. 한성주보는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후 13개월 만에 다시 간행된 신문인데요. 1886년 1월에 발행 기간을 순보의 10일에서 주보의 7일로 바꾸어 발행되었습니다. 한성순보는 모두 23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교수님, 신문이면 많은 사람이 봐야 할 텐데 그 많은 신문은 어떻게 찍어냈나요? 신속한 인쇄가 가능한 서구식 인쇄 시스템이 필요했죠.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수동 원압식 나변 인쇄기를 수입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둥근 통을 돌리는 인쇄기로 활자는 빠르게 잘 만들어지는 납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활자는 일본의 스키지 활판소에서 수입된 한자 활자였지요. 크기는 현재의 활자 크기 단위로 보면 약 10포인트 정도여서 활자 단위를 따서 4호 활자 또는 한성체라고 불렀습니다. 한성순보는 근대 과학기술 서적의 내용을 포함해 근대 과학 지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는) 개항 이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서적이 유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책을 읽고 정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지요. 지석영의 책 읽기를 살펴볼까요? 지석영은 신학신설이라는 글을 1892년 유배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이 글을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학문이라는 의미인 보신지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 보신지학으로 의원을 찾지 않아도 될 방법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도 내비쳤죠. 지석영은 신학신설을 정리하기 위해 서학서적을 이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찾은 책들에서 논리가 쉽고 이치가 매우 밝아 헌원과 기백조차 다 밝히지 못할 보신의 방법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이 책들이 동양 전설의 신의들보다 더 탁월한 건강의 비법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석영이 참고했다고 밝힌 서적은 3종인데요. 박물신편, 전체신론, 서약약석이 그것입니다. 이 중 박물신편은 1860년대부터 조선에서 널리 알려지고 익혔습니다. 그는 개화상소에서 이 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신론은 박물신편의 저자인 홉슨이 쓴 해부학 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지만 홉슨 본인도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느껴 이를 보완한 책을 다시 썼다고 하죠. 그리고 지석영은 언급 횟수가 한 건이 지나지 않지만 서약 약속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공개량에 번역하고 미국 선교사 커가 교정해 출판한 의학서적인데요. 병의 진단과 처방이 약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석영이 밝히지 않는 참고서가 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책들이 더 많이 전제되었는데요. 유문의학과 부영신설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유문의학은 영국 의사인 헤드라인이 1867년 런던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가난한 지역에 가는 선교사와 방문자를 위한 의학 편람을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요. 이를 프라이어가 상해에서 1876년 유문의학, 즉 유학자 집안의 의학을 제목으로 번역 출판했지요. 원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 전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3권으로 편집되었는데요. 지석영은 그 가운데 권상의 논양신지리만을 활용했습니다. 부영신설은 홉슨이 부인과와 소아과를 합쳐 정리한 의서입니다. 여성과 남성 및 어른과 어린이의 신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특히 어른의 축소판으로만 여겨지던 아동의 치료 방식이 어른과는 달라야 함을 알리는 의학서였습니다. 지석영은 신학신설의 정리가 전적으로 서양의 책을 다양하게 구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읽어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들은 서양에서 1850년, 60년대에 편찬되어 당시 화학, 생리학, 해부학, 약학의 성과를 반영해 세분화, 전문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양 과학에 관한 체계적 훈련 없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죠. 지석영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소를 모두 탄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석영이 신학신설을 국문으로 썼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국문이라는 특징 말고도 글 쓰는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1880년대 그가 쓴 방식과도 달라져 있습니다. 1885년에 편찬한 우두신설은 나라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문헌을 편성만을 달리 전제했다면 신학신설은 그가 설정한 보신지법의 6축에 맞추어 참고 문헌들을 혼용하고 재편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논리에 맞추어 적당한 문구와 글들을 편집했죠. 하나의 주제를 끌고 가기 위해 원본의 순서를 뒤집고 섞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작업을 통해 몸에 관한 새로운 학설을 세우려 했죠. 이런 글쓰기에 유의 가풍에 의해 습득한 한의학의 배경이 더해졌는데요. 신학신설의 저술에 한의학적 저술 방법을 혼합한 것입니다. 교수님, 한의학적 저술 방식이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의서들이나 경전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재분류해 정리하며 주석을 첨가하는 방식입니다. 원전의 내용이 실제 상식과 다른 점을 비판하기도 했지요. 신학신설도 이런 편찬 방식을 택한 겁니다. 서양 근대 과학서 또는 의학서를 모아 원전으로 삼고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한의학적 지식을 본문의 주석과 두 줄을 활용해 첨가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신구 학문의 통합을 제시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1880년대 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한역 근대 과학 서적이 조선 지식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지적 전통이 두터운 만큼 이를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많은 책을 자주 접함에 따라 글을 읽고 쓰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 지식층의 지형 변화를 이끌어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